네, 지금 김정은의 최고 관심사, 김정은의 톱뉴스는 아마도 유엔에서의 인권 결의안 채택일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 ICC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이 법정에 서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전망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던 국제법 전문가입니다. 김현 전 서울시 변호사회 회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ICC가 사실은 생소한데요.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십시오. 예, 2002년에 로마 규정을 근거로 헤이그의 인류 최초 상설 형사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가 세워졌습니다. 출범 당시 회원국이 80개국이었는데 지금은 122개 국가입니다.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죄, 인도와 반환죄를 처벌하고 이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는 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들만 그 단죄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래서 이 뭐 전범이나 아니면 국가 원수급의 이런 사람들이 법정에 선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현재 8건 재판 진행되고 있고요. 네. 우간다, 콩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말리, 아이보리 코스트, 수단, 리비아, 케냐 8개국 지도자가 재판을 받고 있고요. 예. 특히 케냐는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요? 예. 변호사님, 그러면 그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회부된 것도 유엔에서 결의를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 학살이나 내전이나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회부되는 거죠? 그렇죠. 2009년에 수단 집단 학살과 관련해서 네.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그 구속영장을 발부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누가 가서 구속을 집행합니까? 그 회원국은 그 구속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단 대통령은 그 회원국에는 가지를 못합니다. 가기만 하면 즉각 체포될 수 있으니까요. 아주 그러니까 막강한 지금, 효력이 있죠. 네. 코트디부아르의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 적이 있었고요. 네. 수단의 그 전 대통령은 법정에 아직 출석 안 한 거죠? 예,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국이 아니니까 이 안에서는 어쩔 수가 없고 예. 회원국으로 가면 이제 바로 체포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케냐 네. 현직 그 국가원수도 체포가 되진 않았고요. 법정에 서진 않았고요. 네네, 자발적으로 와서 지금 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건 김정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유엔 안보리까지 결의까지 통과가 돼서 회부된다고 전제했을 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이번에 그 국가인권 결의안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했는데요. 네. 안보리가 다시 결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 결의안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예. 실제 안보리가 이 김정은을 직접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예. 만약에 된다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실행을? 된다면 그 재판을 진행할 거고요. 재판을 그러니까 본인이 없어도 진행 벌석으로 한단 말씀이시군요. 일단 그 수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그 국제형사재판소부에는 소추부가 있거든요. 그 소추부가 수사를 해서 예. 그 다음에 재판에 회부하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수사 기능이 또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인력이나 그 실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이 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방문했는데요. 네. 아주 건물도 상당히 크고요. 예. 직원이 1,000명입니다. 1,000명이요? 네. 그 직원들이 대부분 그런 분야에 종사했었던 전문 인력들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 전문 인력들이 모여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국제형사재판관들은 18분인데 예. 전부 그 나라의 대법관이라든가 국무총리라든가 그런 아주 그 영향이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네.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하는데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다는데 네. 유엔 총회 결의 말고 다른 것도 또 있습니까? 네네. 회원국인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다음 국제형사재판소가 직권으로 수사하고 스스로 회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유엔 안보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저희가 3번째 방법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소장이 송상현 우리 서울법대 교수하셨던 송상현 소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을 잘 아신다면서요? 예. 우리 소장님은 그 한국이 배출한 최초의 국제사법기관 수장이시고요. 네. 2003년에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돼서 2006년에 재선되셨고요. 2009년에 소장으로 선임돼서 2012년에 소장에 연임되셨습니다. 예. 이 소장님은 국제형사재판소 활동을 설명하고 국제형사재판소가 갖고 있는 피해자 보상신탁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전쟁 피해자들을 수없이 만나고 그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네, 네. 저한테는 대학원 지도 교수셨고요. 아, 예. 제가 대학 시절에 시위에 연루돼서 사법시험 면접에서 낙방했을 때 네. 그 군부 정권 실세들을 직접 만나 담판하셔서 제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큰 은혜를 입었죠. 예. 성품이 좀 강직한 분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강직하시고 청렴하시고 네. 제자들을 이제 사랑하는 분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사안을 접하게 되면요, 소장으로서 네. 북한 인권 문제 어떤 자세로 대하실까요? 소장님은 아주 객관적으로,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새로운 인권 진설을 좀 개편하는 분이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지만 또 한국 문제에 각별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거의 지금 그 회원국이 제소하고 이런 건들이 거의 10,000건에 이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건들을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고심하고 계십니다. 아, 그럼 그 순서 때문에 더 밀릴 수도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네. 그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소추부가 먼저 그 수사 개시하는 그 순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송상?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십니다. 많이 남지 않았군요. 네. 예. 그러면 이 사건을 직접 맡으시지 못하겠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다른 재판관이나 우리 한국인은 또 없나요, 거기에? 없는데 예. 아마 후임 그 재판관을 또 다른 한국인을 저희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 정창호 부장판사님. 예. 그래서 재판관이 그분이 전부 몇 명이 있죠? 좀 18분인데요. 예. 이번에 그 정창호 재판관이 후임으로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계속 그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